안녕하십니까, 박문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억의 분자 메커니즘에서 스파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단백질의 인터액션, 프로틴 키나제 A, 프로틴 키나제 C, 칼슘, 칼로딘 키나제 2 그런 동작에 의해서 암파 채널이 늘어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냅스 점막, 후막을 함께 고려한 기억의 분자 메커니즘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억이라는 것은 시냅스 후막의 암파 채널, 글루타메트의 암파 채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결국은 지금 이쪽에서 그 리사이클링 계속 재활용될 수 있는 그 엔도섬에서 이 채널들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것이 이 암파 채널이 결국은 이쪽에 많이 올라가는 거죠. 시냅스 후막에. 그걸 올라가게끔 매개해 주는 것이 N-메틸-D 아스파르트 채널에 의한 칼륨의 인플럭스 안으로 확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기억이라는 것은 롱텀 포텐테이션, 장기 기억이죠. 롱텀 포텐테이션은 이 그 세포 질 속에 대기하고 있던 암파 채널이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시냅스 후막으로 삽입되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삽입되는 과정에서 N-메틸-D 아스파르트 리셉터에 칼슘 이온이 확 들어가면서 칼슘 칼로딘 키나제가 동작을 하면서 암파 채널에 인산이 갖다 붙는 거죠. 인산기가 갖다 붙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더 칼슘이 많아지면 이것이 결국은 핵소까지 들어가서 여러 가지 단백질 인터액션을 유발하죠. 결국은 시냅스를 보면 자 이게 시냅스 점막, 이게 시냅스 후막이라 보면 속에 시냅스 점막에 많은 그 소포들이 있죠. 예, 요것들이 수용체, 소위 이온 채널이라고 하는 수용체들인데 요거에 이제 분자들이 갖다 붙죠. 신경 전달 물질이 붙으면 요 채널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기억을 만드는데 가장 대표적인 물질은 대뇌피질의 흥분성 글루타메이트라는 분자인데 그 글루타메이트가 그 수용체가 암파 수용체하고 N-메틸-D 아스파르트 수용체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암파 수용체는 빨간 색깔로 염색을 하면 지금 빨간색들이 보이죠? 수상돌기의 빨간색들이 보이는 건 암파 채널. 그다음에 N-메틸-D 아스파르트 채널은 초록색으로, 초록색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고배율 템 사진을 보면 여기 시냅스 후막, 점막, 이쪽이 시냅스 후막. 점막, 후막 구분하는 거는 이쪽에 보면 소포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소포에 신경전달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신경전달 물질이 요 시냅스 점막에 융착을 하면서 요 안에 있는 소포 안에 있는 글루타메이트라는 분자가 요 사이로 나오는 거죠. 예, 요 사이, 요 갭 사이로 나오면 요 지금 색깔이 있는 요 모형도는 요거는 그 시냅스 후막에 삽입되어 있는 암파 채널하고 N-메틸-D 아스파르트 채널 또 글루타메이트 그 대사성 글루타메이트 채널. 요게 대사성 글루타메이트 채널이고 직경이 요게 5나노미터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거는 N-메틸-D 아스파르트 채널. 그다음에 요 빨간 거는 암파 채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요 아까 좀 전에 그 사진을 이렇게 다른 측면의 논문을 보면 요 채널의 분포, 수용체 분포를 보면 지금 요 갈색의 그 큰 사각형은 칼슘, 칼무들린 키나제 2 단백질입니다. 그 단백질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들어있냐면 N-메틸-D 아스파르트 채널이 삽입되어 있는 거죠. 그 속에. 물론 독립된 것도 있지만은 다 칼슘, 칼무들린 키나제 2의 2 위에 지금 N-메틸-D 아스파르트 채널이 있다는 거죠. 요 N-메틸-D 아스파르트 채널은 직경이 100옹고스트롬 10나노메타 정도죠. 요 사각형은 직경 요 한 변이 20나노메타 200옹고스트롬 정도죠. 그다음 하얀 거는 바로 암파 채널이죠. 암파 수용체. 엄밀히 말하면 수용체로 해야 됩니다. 암파 수용체는 직경이 100옹고스트롬. 그다음에 쭉 외곽에 이렇게 있는 것이 글루타메이트 대사성 글루타메이트 채널이죠. 이건 직경이 5나노메타. 예. 이 전체가 지금 40나노, 그러니까 4,000옹고스트롬이 되죠. 그래서 그 전체 과정을 요 애니메이션으로 잘 보면 시냅스 후막, 시냅스 점막, 시냅스 후막, 그 다음에 요거는 성상세포, 영양물질하고 여러 가지 공급해주는 성상세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냅스 점막에 활성 전이가 오죠. 이렇게. 예, 전화 펄스가 옵니다. 전화 펄스가 오면 여기에 글루타메이터, 소포 속에 글루타메이트가 가득 들어있죠. 요 글루타메이트가 요 시냅스 갭 사이로 분비를 합니다. 확산 분비를 합니다. 자, 분비가 됐죠. 융착을 하면서 글루타메이트가 시냅스 갭 상으로 분비가 됩니다. 분비가 되면 이 글루타메이트는 먼저 요 암파 채널, 요 암파 채널 있죠. 요거는 N-메틸디아스포 채널입니다. 암파 채널에 부착이 됩니다. 이렇게 부착이 되면 그 암파 채널이 문이 열립니다. 채널 문이 열리면 요 사이에 있던 나트륨, 요 갭 사이에 있던 나트륨이 확 들어오는 거죠. 나트륨은 세포 바깥이 많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바다에서 출현했죠. 세포가. 소금은 바닷물에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트륨이 확 들어오는 거죠. 나트륨이 들어오면 이 시냅스 후막이 플러스 전위가 점점 높아질 거 아닙니까? 플러스 차지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요 잘 보시면 N-메틸디아소 채널의 가운데 막고 있는 게 마그네슘이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그네슘하고 이 나트륨의 플러스 차지에 의해 갖고 이 마그네슘이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후막에 이제 나트륨이 계속 들어오면 점막 후막이 함께 동시에 코인시던시가 일어나는 거죠. 동시에 액티베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과정은 굉장히 좀 복잡한데 아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NO 가스가 나와서 다시 점막으로 가서 이 과정을 점막 후막을 서로 링크해 준다는 것이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트륨이 확 들어오고 대량의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이 마그네슘이 빠져나가면서 드디어 N-메틸디아소 채널이 동작합니다. 칼슘이 들어오죠. 요 마그네슘 마개가 빠져나갔죠. 칼슘이 확 들어오는 거죠. 칼슘이 들어오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상당히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죠. 칼슘이 들어가면 칼슘 칼로미드 키나즈 2가 동작을 하고 프로틴 키나즈 C가 동작을 하면서 이 암파 채널에 인상기를 갖다 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암파 채널의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시냅스 막에 주로 있는데 이쪽에는 시냅스 익스트라 시냅틱 에리어에 있던 시냅스 막 바깥에 있는 이 암파 채널이 시냅스 막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고 궁극적으로 지금까지는 그 칼슘 농도가 조금 낮을 때 상대적으로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을 때고 계속 장기적으로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드디어 자 보세요. 칼슘이 들어왔습니다. 프로틴 키나제 C가 동작을 하고 칼슘 칼로미드 키나제 2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암파 채널에 인상기를 갖다 붙였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프로틴 키나제 A가 동작을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데노신 트리포스파이드가 사이클릭 AMP로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AC, 아데노릴릭 사이클라제 동작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프로틴 키나제 A가 액티베이션이 되죠. 프로틴 키나제 A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프로틴 키나제 A에 조절 인자하고 촉매 인자가 있습니다. 그 인자들이 촉매 인자들이 안으로 들어가면 CREB, 그러니까 CREB라는 그 단백질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거죠. CREB에 의해 갖고 CREB가 DNA의 전사 조절 인자로 들어갑니다. 결국은 이쪽에서 지금 이 프로틴 키나즈 A가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CREB라는 단백질에다가 인상기를 갖다 붙여주는 겁니다. 인상기를 갖다 붙여주면 이 액티베이트된 단백질이 활성화된 이 단백질이 전사 인사로서 동작을 합니다. 동작을 하게 되면 이 DNA가 인출이 되는 거죠. DNA가 전사가 됩니다. 전사가 되면 전사하는 거가 바로 RNA 폴리머라이즈 2가 이 작용을 하면서 결국은 이어서 DNA 이중가닥이 풀리면서 이게 mRNA로 바뀌고 이 mRNA가 핵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와서 리보솜에 의해서 새로운 단백질로 만들어지는데 이 새로운 단백질이 뭐냐 하면 바로 암파 채널을 구성하는 거죠. 암파 수용체를 구성하는 거죠. 그 암파 수용체가 생겨서 이것이 다시 시냅스 막으로 삽입되는 과정입니다. 이쪽이 다른 막으로 삽입되죠. 삽입되면 새로운 시냅스가 형성되는 거죠. 새로운 시냅스가 형성되죠. 다시 한번 보면 새로운 시냅스가 형성되는 게 바로 기억이 더 강화된다는 거죠. 새로운 기억이 생긴다는 거죠. 새로운 기억이 생긴다는 말은 이 애니메이션에서 명확히 보여주듯이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듯이 결국은 이 핵에 있는 DNA가 읽혀져야 된다는 거죠. DNA 유전 정보가 읽혀지고 DNA 유전 정보 중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요 부위를 유전자라 그러죠. 이 유전자가 읽혀지면 그 읽혀주는 데는 이 전사 조절 인자가 활동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그 활동하는 과정에서 RNA 폴리머라이즈 2가 동작을 해서 이 DNA가 RNA로 전사가 되죠. 트랜스크립션이 되고 이 전사된 것이 리보솜에 의해서 번역이 되죠.
트랜스레이션이 되죠. 번역이 되면 결국은 이 아미노산 서열이 만들어지면 그 아미노산의 체인에 의해서 연결에 의해서 결국은 단백질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그 단백질이 결국은 이온 수용체가 되죠. 암파 수용체가 되죠. 그 암파 수용체가 이쪽에 새로운 시냅스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다시 보는 거죠. 프로틴 키나제 A가 시알립을 인상기를 해서 유전자의 전사 조절 인자로서 동작을 하면서 mRNA가 형성되고 이 mRNA에서 새로운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게 다시 이온 채널로 된다는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온 채널들은 지금까지는 입체적으로 안 봤는데 입체로 보면 이것들이 막 사이에서 이렇게 드리프트를 합니다. 드리프트해서 시냅스 점막하고 인터액션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무수하게 많은 단백질의 인터액션이죠. 기억이라는 것은 곧 단백질 현상입니다. 장기 기억이라는 것은 결국은 유전자에 관한 문제들이죠. 결국은 한 가지 예를 들어주면 이게 아세틸콜린 수용체인데 결국은 이렇게 많은 단백질 아미노산 사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나선으로 되는 게 알파 헬릭스라고 하는데 이 알파 헬릭스가 인질 이중막에 삽입이 되어 있죠. 예. 결국은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아미노산들의 연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기약을 먹어도 약이 잘 듣는 사람 있고 좀 덜 듣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동일한 약에 대해서 그 민감도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 중에 한 이유가 이 막에 삽입된 요 알파 헬릭스 요쪽에 개인마다 조금씩 다른 아미노산 서열들의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서열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사람마다 약품에 대한 효능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요즘은 맞춤형 개인 의약품이라는 것이 중요한 분야가 되어가고 있죠. 예. 그 과정 중에 하나를 애니메이션 하나 더 보면 프로틴 키나제 A가 동작하는 걸 보시면 결국은 지단백 수용체에 리간드 갖다 붙으면 그 지단백질이 아데닐릴 사이클라제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자, 이 과정을 잘 보시면 요 GDP에서 GTP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GTP가 그건 에너지가 되는데 요거에 의해서 아데닐릴 사이클라제라는 효소가 동작하면서 ATP를 CAMP로 바꿔줍니다. 요 CAMP가 결국은 요 프로틴 키나제 A인데 프로틴 키나제 A를 동작을 해서 이온 채널에 인상기를 갖다 붙이는 거죠. 인상기를 갖다 붙이면 구멍이 열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계략적인 그 결국은 DNA 기억이라는 현상이 DNA 유전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설명이고 설명을 드리면 자 시냅스 점막을 그려보겠습니다. 시냅스 점막도 인지질 이중막이죠. 예, 자 시냅스 점막이 인지질 이중막으로서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예를 들면 A라는 신경세포의 수상돌기에서 나온 돌기라 보시면 돼요. 스파인입니다. 일종의. 그러면 이제 시냅스 후막을 좀 더 크게 그리면 시냅스 후막은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자 시냅스 후막이 자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봅시다. 예, 이것도 역시 인지질 이중막입니다. 미토콘드리아도 그렇고 엽록체는 삼중막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대부분 세포 내 소기관들 막은 이중막으로 되어 있죠.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원래 박테리아의 단일막이 세포 공생을 하는 과정에서 막을 하나 더 획득했다 보고 있죠. 예. 자, 이게 시냅스 점막, 시냅스 후막, 요게서 시냅스 공간이죠. 자, 그러면 이쪽 시냅스 후막의 단백질들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다른 측면을 보겠습니다. 이 분야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의 궁극적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요거에 그 스캐폴드라는 형태의 그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 서열들이 자 우선 대표적으로 한 3개만 그려보겠습니다. 자 조금 빨리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지금 후막에
시냅스 후막 이런 거가 있습니다. 요게 뭐냐 하면 미리 말씀드리면 포스터 시냅스 덴시티 95라는 단백질입니다. 그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요거에 아미노산 덩어리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아미노산 서열들이 있고 요 이제 사각형들은 뒤에 그릴 건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는데 요걸 뭐라고 하냐면 GK, 요걸 SH3, 요게 P 포스터 시냅스 덴시티 95, 요게 DGL이라는 아미노산 서열입니다. 요거 G01이라는 서열이고, 요걸 전체로 해서 포스터 시냅스 덴시티 95라는 단백질이고, 요게 매트처럼 시냅스 후막에 깔려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매트처럼 깔려 있는 그걸 바탕으로 단백질들이 쫙 이제 갖다 붙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빨리 그리면, 자, 동일하게 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아미노산 서열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SH3, GK. GK는 구아닐레이트 키나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 자, 요거는 기억을 분자적으로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요 그림은 거의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표적으로 요렇게 6개의 스캐폴더로 된 그 시냅스 후막의 구성입니다. 그 다음 요게 이제 이렇게 둥 떠 있으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하느냐 하면 결국은 이것들이 연결돼서 부착이 돼줘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질 이중막에 여기 연결돼서 이렇게 부착이 됩니다. 요게 8m 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8m 산하고 관계돼서 이렇게 인질을 부착이 되죠. 그럼 지금 그래도 요게 요 사이가 결합이 안 되게 덜렁덜렁해서 꼭 지하철의 손잡이처럼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하철의 손잡이처럼 있는 요 상태에서 요 사이에 또 단백질이 이렇게 들어가서 결합을 시켜주는 거죠. 요 갭에. 자, 요 갭에 이렇게 들어가는 단백질. 요거는 2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네, 이름은 나중에 한꺼번에 빨리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단백질들의 형태는, 자, 그러면 요 전체 덩어리는 링크가 되어 있죠. 흔들리지가 않죠. 근데 이게 지금 이쪽 벽하고 지금 부착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하철 손잡이가 이렇게 연결된 정도고, 그럼 요게 이제 부착되는 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쪽에서 세 번째 요소 어떤 단백질이 결합됩니다. 이걸 스타가진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스타가진이라는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그 주인공들은 누구냐 하면, 자, 이온 채널들이죠. 이쪽에 이제 이온 수용체가 첫 번째 수용체가 나옵니다. 자, 암파라는 수용체가 이렇게 스타가진이라는 단백질하고 연결되면서 암파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야는 이거는 또 다른 단백질하고 이렇게 공조에 떼 있을 수 없죠. 연결이 돼야 되죠. 이 연결되는 지지하는 단백질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를 하죠. 그래서 요 단백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다 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도 연결해야 되는데 이쪽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이쪽에 또 하나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요거부터 먼저 그리겠습니다. 이쪽에 각각 연결하는 꽤 큰 단백질 덩어리가 있습니다. 요게 생크라는 단백질인데 요 주황색 단백질하고 요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생크가 요렇게 되어 있고, 이 생크하고 또한 연결된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걸 호모란 단백질이고, 이 호모란 단백질하고 연결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막을 7번 관통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M 대사성 GLU 글루타메이트 단백질이죠.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이름을 붙이면 요 부분이 GK입니다. 구아닐 키나제죠.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GK에 associated 관련된 단백질에서 GKAP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GKAP, 같은 색깔로 GKAP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 단백질 이름은 호모라는 단백질입니다. 네, 호모라는 단백질이고, 네. 그 다음에 요 단백질 이름은 생크라는 단백질. 네, 생크라는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다음에 이 시냅스 점막하고 후막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결합해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 점막 후막을 결합해주는 단백질로서는 이쪽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또 링크해서 점막에서 나오는 단백질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쯤에서 또 한 단백질이 시냅스 점막과 후막을 링크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단백질 누로리긴이라는 단백질이 시냅스 후막에서 나오고 시냅스 점막에서는 누렉신이라는 단백질이 나옵니다. 누로리긴 같은 경우는, 인간 같은 경우는 누로리긴의 그 소위 말해서 얼터네이티브 스플라이싱에 의해 갖고 한 1000종류의 다른 변형 아이소폼 동형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작용, 사람마다 정신이 아주 미묘하게 다른 것들이 요즘 어느 정도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래서 시냅스 점막하고 시냅스 후막이 다 결합이 됐습니다. 그 이름을 조금 적으면, 요게 베타 누렉신이라는 단백질이고, 요게 누로리긴이라는 단백질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이온 채널을 계속 적겠습니다. 지금 암파 채널 하나를 이야기했죠. 지금 요게 계속 이야기했던 암파 채널입니다. 자, 이온 채널은 노란 걸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 암파 채널이 어디에 붙느냐 하면 요 두 번째 가운데 이쪽에 붙습니다. 다시 요거는 뭐냐 하면 N-메틸 디아스파레트 채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다시 채널이 하나 붙는 것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플러스 칼륨 채널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쪽에 다시 또 N-메틸 디아스파레트 채널이 하나 더 붙습니다. 자, 이렇게 그 PSD, 포스트 시냅스 덴시티 95. 자, 여기서 95라는 것은 뭐냐 하면 95kg 달톤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95 곱하기 1000이죠. 10의 3성. 그럼 95,000. 95,000개 뭐냐 하면 수소 원자 질량의 95,000배 되는 단백질이라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하죠. 예, 단위입니다. 95,000 달톤, 수소 원자로 환원하면 이 단백질의 질량이 수소 원자로 치환하면 수소 원자 한 95,000개 질량의 덩어리의 단백질입니다. 물론 이 구성하는데 수소 말고 질소나 산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쪽 밑에 이 포스트 시냅스 덴시티 95의 그 스캐폴더에 리크루트된, 이게 소집된 다른 단백질들이 많아요. 그 소집된 단백질들의 예를 몇 가지 들어주겠습니다. 소집된 단백질 중에 대표적인 게 이쪽에 있는 NNOS, 니트릭 옥사이드 신세사이저, NO 가스를 만들어주는 합성 효소죠. 그 다음에 이쪽에 SYNGAP라는 분자가 붙어 있죠. 자, 이쪽에는 칼리닌이 3번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칼리, 그 인도의 여신, 그 파괴와 생성의 여신 칼리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이게 아주 놀라운 그런 여러 가지 동작을 하는 단백질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데서
이쪽에 생커에 붙어 있는 또 일련의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생커에 붙어 있는 단백질을 몇 가지를 표시하면, 자, 요게 베타 픽이라는 단백질이고, 이것이 IRSP53이라는 단백질이고, 이것이 뭐냐면 코탁틴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예, 조금 다시 COR 코탁틴이라는 단백질. 이러면 코라면 코티칼, 대뇌 피질이죠. 코티칼에 있는 액틴이라는 말입니다. 액틴 사슬.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단백질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SPAR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쪽에 또 하나의 단백질이 누라빈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예. 자, 중요한 것은 제가 일일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러한 단백질들이 다 뭐하고 링크되어 있나 하면 카리닌 7이나 스파나 베타픽스나 IRS나 코탁틴이나 누라빈, 이 6개의 이 단백질들이 다 뭐하고, 이 효소들이 다 뭐하고 관련이 있냐 하면, 자, 제가 이렇게 강의 중에 단백질이란 말하고 또 효소란 말하고 또한 유전자란 말을 어떤 데는 구별하지 않고 막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란 말하고 효소란 말, 그러니까 효소는 대부분 단백질이 아닌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효소는 단백질이고, 그다음 단백질하고 유전자는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DNA에, 자, 이게 DNA 가닥이라 합시다. DNA에 단백질을 만드는 요 영역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유전자는 뭐냐 하면 단백질을 만드는 DNA 코드의 일부인데, 인간 DNA가 거의 1.8m인데 이 중에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부분은 대략 1.5%밖에 안 됩니다. 극히 일부죠. 거의 뭐 대략 100분의 1 정도가 유전자고, 인트론이라 그래서 단백질을 만드는 데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예. 자, 그래서 이 6가지 이 단백질들이, 이 효소들이 뭐하고 관계되느냐 하면 액틴 필라멘트를, 액틴 사슬을 제어하거나 만드는 데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소위 말해서 액틴이라는 이 단백질입니다. 이것도 액틴이라는 단백질이 원래 글로벌 액틴인데 달랑체죠. 이게 그냥 뭐 구형으로 됐다 합시다. 근데 이것들이 무수하게 연결이 되어서 그러니까 필라멘트를 만드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F-액틴이라고 합니다. 액틴. 예, 세포의 모양도 만들고 대부분의 그 세포 생물학에서 소위 말해서 사이토스켈레톤이라서 세포 골격이라고 합니다. 세포가 어떤 모양을 갖는 것은 대부분 이 필라멘트 액틴의 역할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필라멘트 액틴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라는 현상도 좀 거시적으로 보면 단백질의 인터액션인데, 그 단백질 중에서도 특히 필라멘트 액틴, F액틴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F액틴을 컨트롤하는 단백질이 이렇게 많습니다. 대략 6개가 이걸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이 폴리마이즈 하는 거나 제어하는 데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좀 더 보면 이쪽에 몇 가지 더 단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쪽에 암파 채널이 더 있어요. 암파 채널은 이걸 시냅틱 에어리라 그러고 이쪽을 익스트라 시냅틱 에어리라 합니다. 이쪽에 있는 경우에, 자, 암파 채널을 상정하면, 예, 이쪽에 이제 바탕에는 뭐가 있나 하면 PICK1이라는 단백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또한 막에 삽입된 덴신 180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 덴신 180의
링크된 커다란 분자가 있습니다. 예. 아까 봤었죠? 정사각형으로 된 20나노, 20나노 바이.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죠? CAMK2라는 칼슘 칼무딘 키나제 2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략 마지막으로 이쪽에 다시 한 번 더 또 하나의 그 대사성 채널을 상정하면 이 대사성 채널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와 연결된 또 단백질이 있습니다. 타말린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타말린 단백질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단백질의 작용에서 주로 이런 작용들이 그 타겟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액틴 폴리머라이제이션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액틴 필라멘트를 만들어서 이것들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액틴 필라멘트가 이 칼슘 칼루딘 키나즈하고 링크되면서 이쪽에 그 칼슘 칼루딘 키나즈 2가 많이 들어가면 그거에 바탕으로 해서 암파 채널들이 삽입될 수가 있습니다. 암파 채널이. 예. 그리고 자, 이쪽에 조금 더 이름을 쓰면 자, 요거는 뭐냐 하면 시냅틱 CAM. 그러니까 어데히전 모레쿨라입니다. 예. 그다음에 요거는 EPHRIN이라는 단백질이고 요거는 EPHR이라는 단백질입니다. 결국은 이 시냅스 점막하고 시냅스 수막을 링크시켜, 결합시켜 주는 거죠. 둥둥 떠돌아다니지 않게끔 딱 이렇게 붙여주는, 밀착시켜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또 단백질이 있는데 ERB-B2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떠받치고 있는 ERB인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시냅스 점막 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시냅스 점막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뭐냐면 시냅스 점막에는 CASK라는 단백질과 그와 연결된 민터1이라는 단백질이 있고 또한 그와 연결된 벨리라는 단백질이 있고 이 벨리에 링크된 것이 소위 말해서 베시클, 소포들이죠. 베시클. 예, 소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소포에 이 분자들이 시냅스 융착을 하면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쪽에 또 상당히 중요한 분자가 SRC라는 분자가 있습니다. 사코마, 예, 암에 관련되는 거죠. 예. 이렇게 지금 시냅스 점막하고 후막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꺽쇠처럼 연결해주는 이러한 분자들이 있고 그렇게 꺽쇠처럼 형성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시냅스 후막에 다양한 이온 채널들이 삽입할 수 있는 바탕, 이게 스캐폴드라고 하는데 바탕질이 형성되고 그 바탕질의 대표적인 것이 PSD95라는 단백질이고 이 PSD95의 이 아미노산 서열들입니다. 이게 대략 아미노산 60개 정도. 이렇게 아미노산 덩어리에 결국 이제 그게 다 단백질들이죠. 이 단백질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단백질에 그쪽으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요는 이제 스타가진이라는 건데 스타가진이라는 단백질하고 또 링크되는 암파 채널이 붙고 요 암파 채널이 붙었는 요 바탕 물질은 또 뭐냐 하면 글루타메이트 리셉터 인터액팅 프로테인이라는 바탕 물질이 있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삽입되고 그 다음에 N메틸 디아스포 채널이 삽입되고 칼륨 채널이 삽입되고 이러한 연쇄 동작입니다. 좀 더 이쪽에 보시면 생크에 연결된 요거에 좀 특이한 걸 하나 더 보면 여기에 SER이라는 소위 말해 스무스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우리나라 말로 뭐냐면 할면소포체죠. 할면소포체가 이렇게 있고 요거에 갖다 붙는 게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노시톨 포스파디딜 이노시톨
요 수용체가 요거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는 뭐가 있나 하면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대규모의 칼슘 이온이 있습니다. 예, 이 칼슘 이온이 일시적으로 분출이 될 수가 있죠. 예, 여기서 조금 더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키나제 중에 프로틴 키나제 A하고 프로틴 키나제 C, 프로틴 키나제 A가 붙어 있는 요게 뭐냐 하면 AKAP라는 단백질이죠. 예. 요걸 좀 더 그 다른 측면으로 파워포인트로 설명드리면, 자, 여기 이제 예를 들면 글루타메이트 채널입니다. 예, 글루타메이트 채널에 보시면 4개의 모듈이 있지 않습니까?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도메인 1, 2, 3, 4가 있는데 요 각각은 보시면 서브 유닛 각각에 대해서는 이러한 아미노산 서열들이죠. 이렇게 아미노산 서열들입니다. 결국은 이 아미노산은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죠. 결국은 DNA에서 다 인출이 되는 거죠. 덴시티 95 이야기했죠. 이렇게 시냅스 후막에 이렇게 빨간 영역을 매트처럼 깔려 있죠. 이게 스캐폴더, 비계라 그러죠. 스캐폴더로 형성되고 요거 보시면 이제 액틴, 필라멘트 액틴이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그 바탕 하에, 요 붉은 요 바탕 하에, PS95 바탕 하에 암파 채널하고 N메틸 아스파르트 채널이 들어가 있죠. PS95의 서브 모듈들 보시면 요게 GK고 요게 SH3고 요 세 개가 PZD 서열들이죠. 그다음에 생커. 그렇죠? 생커 단백질 있고 이제 호모 단백질하고 연결이 되죠. 호모 생커. 예. 그다음에 요거는 대사성 글루타메이트 채널이 되고, 그다음에 요거에 보시면 시냅스 점막에서 누렉신이 나오고 후막에서 누로리긴, 요거는 이제 아이소포머가 1, 3, 4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링크가 되는, 이렇게 딱 결합됩니다. 쌍으로 나오죠. 이 누로리긴의 이 유전자를 그 스플라이싱 하는 과정에서 액션 부분을 결합하는 방식, 소위 말해서 이걸 올터네이티브 스플라이싱이라는데, 올터네이티브 스플라이싱에 의해 갖고 누로넥신 단백질의 버전이 약간 변형된 버전이 2,000개나 존재한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이야기죠. 분자 생물학은 대단합니다. 우리 그 사람마다 아주 미묘하게 다른 어떤 그 정신작용들, 그것까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시냅스 후막이라는 단백질 전체 흐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스타가진을 보였죠? 저 스타가진 있고 암파 채널이 붙어 있죠. 그 밑에 PDZ, PDZ2, 1, 2, 3, 그 다음에 HH3, GK, 요게 바로 SAP95라고 하고 같은 말로 요게 이름이 2가지가 있습니다. 시냅트 덴시티 95, 요 같은 겁니다. 그리고 요 시냅트 덴시티 95에 지금 N메틸 디아조 채널이 갖다 붙고 거기서 칼슘이 확 들어오면서 칼슘 칼로리딘 키나제 2가 동작을 하면서 다시 암파 채널이 늘어나는 거죠. 결국은 궁극적으로 암파 채널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면 전부 다 대부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이해하면 상당히 용어를 몰라서 그렇지 전체 메커니즘은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기억할 때 먼저 좀 복잡한 것들을 기억할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기억하기 어렵지만은 3개는 기억할 수가 있다. 3개보다도 10개를 기억하면 기억은 더 단단해진다. 심지어 30개 정도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을 붙이면.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하나, 2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대규모로 20개, 30개를 기억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의외로 간단해요. 왜냐하면 기억들끼리 서로 인과관계로 맷들을 짭니다. 그러면 전체 덩어리는 의외로 쉽게 기억이 됩니다. 지금 제가 한 30개의 단백질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기억하기 전에 이것이 진짜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 판단을 먼저 내려야 됩니다. 유용하고 확장 가능하고 플랫폼을 형성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 기억해야 되는가. 기억은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뭐냐면 유용한 걸 기억해야 됩니다. 유용성. 두 번째, 확장 가능해야 됩니다. 확장성. 세 번째, 플랫폼을 형성해야 돼요. 예. 소위 말 토대, 우리나라 말로 듣겠습니다. 기반을 형성. 자, 무슨 이야기냐면 유용해야 되죠. 자, 여러분들 예를 들면 야구 선수 이름을 기억할 수도 있어요. 숫자 파이에 끝까지 되는 그걸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유용성을 따져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하게 되면 기억이 도대체 뭔가를 궁극적으로 할 때는 반드시 엄청나게 많이 유용하죠. 자, 그다음에 확장성. 여러분 주기율표를 암기하면 얼마나 확장이 가능합니까? 굉장한 확장성을 갖죠. 케미컬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얻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는 단백질 이름을 한 30개 정도를 암기하시면 분자 생물학 전체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실 때는 반드시 유용하고 확장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게 하나의 그 단단한 플랫폼을 형성해서 어떤 한 분야의 핵심을 이룰 때 그러한 내용은 시간이 들더라도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전 시간에는 스냅스 스파인 항암에 대해서 들어가는 단백질, 특히 키나제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시냅스 점막과 후막의 결합 상태, 그 링크해주는 단백질들, 그다음에 시냅스 후막의 스캐폴드에 해당되는 그 기반에 해당되는 PSD95를 바탕으로서 여러 가지 암파 채널, 엔메틸 아스파르 채널, 칼륨 채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삽입되는가. 그다음에 그거에서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궁극적으로 그 액틴 필라멘트를 컨트롤을 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 액틴 필라멘트하고 미오신의 결합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임이 형성이 됩니다. 근육의 움직임에는 액틴하고 미오신의 상호작용이죠. 기억도 궁극적으로 액틴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팔다리로 움직이는 거하고 생각, 기억이라는 현상이 결코 그렇게 많이 다른 현상이 아닙니다. 거의 많은 부분이 상당히 비슷한 단백질을 사용합니다. 예. 이상으로 기억의 분자적 현상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